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글로벌 아카데미 영어과 머설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 응용어법 문제들이고 2등급 이상의 학생들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고에서 이제 언어 파괴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일 처음에 먼저 보시면 In the real world, we are constantly conscious and unconsciously exposed to public ads 라고 적혀 있습니다. real world니까 진짜 실제 세상에서 우리는 constantly,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conscious는 의식적인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리고 unconsciously니까 무의식적으로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public ads니까 공익 광고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에 대한 질문인데 두 번째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 광고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particularly the language used in advertising is strategic. 광고에서 사용된 언어가 strategic이니까 전략적이다. 즉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인데요. 밑에서 계속 보시면 ad creators are constantly searching and using catchphrases.니까 catch는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뜻인데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phrases. 어조들이나 이제 구조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To win over the attention of their target. 그들의 타겟이니까 광고주들에게 목표라는 것은 뭐 물건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들의 attention, 집중을 win,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선을 끄는 언어들이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선을 끄는 건 좋은데 their ends justify their means니까 그들의 ends는 여기서 목표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목표는 justify, 정당화한다. 그들의 수단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the words used tend not to coincide with our common language니까 그들이 광고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어구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Instead, the aggression against correct grammar and the purity of language becomes habit, making grave and intentional errors.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낸다. 시선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들은 gradually degrades. 저하시킨다는 거죠. The richness of language니까 언어의 풍부함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광고에서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들이 파괴되거나 저하된다. 이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The defense of language is vital이니까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vital, 필수적이다 라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에서 보시면 therefore,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is fundamental, 필수적이다 to have a norm, 규제를 가지는 것이 that as must adhere. 여기서 adhere는 고수하다, 이제 따르다라는 뜻인데요. 광고들이 따라야만 하는. And it should also serve as a guiding blueprint for the advertised messages and advertising campaigns입니다. 그것은 또한 serve as 역할을 해야 한다. blueprint는 여기서 청사진이라는 뜻인데요. 청사진은 도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광고들이 이렇게 도표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 언어,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된 이런 메시지들이나 또는 광고하고 있는 캠페인들 이런 것들이 언어를 이끄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올바른 규제들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요. and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송지영 선생님 여기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등위 접속사다 보니까 앞과 뒤가 다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앞에 저기 보시면 constantly랑 unconsciously가 다 부사로 같이 나와 있으니까 conscious라는 형용사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네, 부사로 같이 일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A파트에서 제가 첫 번째로 봐본 포인트는요. 등위 접속사가 되고 unconscious라고 쓰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consciously라는 부사로 쓰는 것이 맞을지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가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는 정영 선생님, 네, 여기서 adhere이라는 동사는 고수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우리가 고수하다라는 동사 또는 따르다라는 동사로 쓸 때 이때 지키다 따르다일 때 우리가 자동사를 쓸까요? 타동사를 쓸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adhere이라는 이 동사는 지키다 따르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s라고 광고들이 must adhere니까 따라야만 하느냐고 할 때 이때 나오는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보입니다. 뒤에 이제 뭐를 따르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앞에 norm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adhere는 뭐뭐를 지키다라는 자동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adhere이라는 동사를
here to라는 자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주제부터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남성보다 여성들이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유대감을 가진다라는 질문의 이제 주제 글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le responses to stress were found being the opposite of female responses in one particular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학 이제 실험에서 남성의 반응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남성의 반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반응들과 반대라고 알려졌습니다. 또는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측면에서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초반 내용에서 이제 주제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성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여자랑 반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문을 쭉 보시면요. The participants were first deliberately made to feel very stressed.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이제 여성 참가자들, 남성 참가자들이 있었겠죠. 그 각각의 참가자들이 이제 일부러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노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hen they were asked to judge the emotions shown by faces in pictures.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실험 내용으로 보여지는 건 그림에서 사람의 얼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도록 요청이 됩니다. 즉, 이 참가자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참가자들은 이미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먼저 보시면 There was striking difference니까 큰 차이점,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방식인데 스트레스가 그들의 능력에 끼쳤던 큰 차이점들이 있는데 감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죠. 거기에 끼쳤던 영향이 있다. 여기 실험 이제 결과입니다. 여성들은 더 정확했다. 그리고 남성들은 더 못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활동은 얼굴을 분석하는 부분이죠. 자, 남자들에게는 뇌가 슬로우 다운이니까 느리게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때.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스트레스는 줄여준대요. 그들의 능력을 to correctly assess other people's feelings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는 능력을 줄여주게 한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여자들은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분석하는 부분들을 라이트업이니까 더 잘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문에서도 이제 가보시면 똑같이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indicates 나타내고 있는 것은 evolutionary surviving impulse니까 우리가 진화적인 생존 충동이다. in women 여자들에게 to bond, bond는 결속을 가지다, 뭐 유대감을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가지는 in times of great stress니까 큰 스트레스의 시기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지문에서 일단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유혜지 선생님 여기 나오는 be found라는 수동태를 보시면 find라는 부분이 수동태가 됐을 때 우리가 뒤에 있는 being ing 형태를 써야 될지 투부정사 형태를 써야 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found being이라고 나와 있는 그 지문을 우리가 find라는 발견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될 때 우리가 being이 아니라 to 부정사를 써서 be found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women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실험 내용들에서는 계속해서 남성들, 여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복수 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women은 가상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한 명이거나 뭐 여러 명일 때는 어나 또는 en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women 저 가상 명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에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women이 아니라 women이라는 복수명사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nd라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먼저 설명드리면 and나 but이나 or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등위 접속사는 앞과 뒤의 형태가 똑같아야 합니다. 앞이 투부정사면 뒤에 투부정사고 앞이 동명사면 동명사고 형용사면 형용사고 이런 식으로 품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지문에서는 conscious라는 형용사를 consciously라는 부사로 봐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타동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 부분인데요. adhere to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로서 뭐뭐를 지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붙게 되고, 네, 이렇게 to가 붙게 되는 자동사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find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쓸 때 뭐뭐 한다고 알려졌다 뭐라든지 뭐뭐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알려졌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수동태로 쓸 때 우리가 ing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경우에서도 be found to 부정사로 써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사명사 부분인데요. 이제 워맨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워맨을 쓰고 셀 수 없으면 워맨이라고 쓰는 가사명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부에서도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사명사를 워맨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등위접속사 병렬구조인데요. 병렬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and, but, all 같이 이제 등위접속사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as라는 원급을 사용하게 될 때, 비교급 부분을 사용하게 될 때 이때도 우리가 같은 구조로 써야 되거든요. 앞과 뒤가 같은 구조로 나와야 되고, 또한 비교급 than이라는 것을 쓸 때도 마찬가지 앞과 뒤가 같은 병렬 구조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prefer A to B라고 나올 때 이때 to도 마찬가지 비교급으로 사용하니까 이때도 앞뒤로 같은 구조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등위접속사 부분을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등위접속사도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 교과서에서 이미 배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렬 구조는 반드시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교급 또 원급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전치사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아이들한테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암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be found 투부정사랑 ing 동명사 형태, 좀 분사 형태가 나가는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암기를 시켜야 되는지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가사명사 부분인데요. 가사명사 저 부분은 뭐 A나 E나 바꾸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한 가지 조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좀 등급이 올라가거나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types of라는 부분을 뭐뭐의 시기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저 부분을 뭐뭐의 면에서라는 이 참수업으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워맨이라는 부분이 가사명사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여기에 이제 어가 들어가거나 이로 바꿔주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는 있는데, 단 이제 이 뒷부분 구조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구조를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병렬구조는 앞에 이제 부사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사로 연결시켜주는 병렬구조이고, 병렬구조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앞뒤에 지금 부사 ly 형태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거는 난이도는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타동사 부분입니다. 자타동사 부분은 이 젖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헷갈리고 또 암기를 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에서 3.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난이도도 낮지 않고 좀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2라는 것이 붙어야 되는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난이도를 3.5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과도 투부정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이제 구분하는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출제는 3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도 조금 높지 않았나 싶어서 3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불가상명사, 가상명사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못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제율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먼저 문제는 중등부 정도에서나 나오는 문제고, 저렇게 문장이 길지만 않았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았다고, 출제율은 낮았다고 보고요.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자, 위혜주 선생님 강평해 보세요. 네, 오늘은 진짜 완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일단 문법 포인트도 되게 좋고, 속도도 되게 좋고, 목소리가 이제 막힘없이 말하셔서 되게 잘 꽂히는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강의였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들으면서 목소리가 살아있잖아요. 목소리가 톡톡톡 튀기면서 목소리가 들어오고, 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속도. 여러분들이 고등부 강의를 진행할 때는 뭔가 목소리가 살아야 되고 목소리가 저렇게 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오토바이를 탄 것처럼 또또또또 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맥이 끊기면서 가요. 지금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까지 지금 몇 분? 12분 걸렸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서 체크포인트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했잖아요, 본인이 네 문제다. 그런 다음에 목소리와 자신감이 살아나. 얘 맞춰서 저쪽에 뭐예요? 출제가 난이도를, 응? 본인이 자신있게 때리잖아요. 이건 이래서 이거. 이건 이래서 뭐 5분의 4. 이건 이래서 5분의 2.5. 이런 걸 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설령 여러분들이 좀 잘 몰라도, 이런 자신감으로 학생을 대해야 학생이 기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강평할 때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고, 원장님 오지랖도 많이 듣고, 거의 3색, 4색 백목을 다 쓰고 있잖아요. 왜? 이제 저런 게 여유거든요. 여유야.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강사 박승배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1 응용어법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고2, 고1 모두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시면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most drivers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 구조를 보시면 통념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보시면 for example, 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앞에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주제문, althouggh로 앞에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주제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risk perceptions are also often biased. 자, 그래서 위험 인지는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편향된, 자, 위험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다 예시를 들고 있고, 자, 주제문이 다 여기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바로 가보시면요. 자, most drivers would benefit from knowing about those analyses rather than rely on their own intuitive risk percep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 그 분석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한다. 자, 무엇보다 자, 그들의 직관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 지금 1번의 문제는 병렬 구조로 잡았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from의 목적어로 knowing이 나와 있고요. 접수사 rather than이 나와 있습니다. 이 B 부분인데요. A가 되고, 자, B가 되는 부분인데, B 부분이 보면 rely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rely 구조는 지금 would 다음에 benefit이랑 병렬이 되는데, 해석상 지금 아는 것보다 직관적인 위험 인식에 의존하는 것보다가 되기 때문에 rely가 knowing에 병렬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relying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2번 가서요. 자, each individual trip seems so safe. 자,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여행은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 driving as a whole, 자, 전체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그것이 안전한 것보다 더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방금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 it does 다음에는 safe가 생략됐습니다. 해석상 여기 safe가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이 동사가 does가 맞는지 아니면 safe 형사이기 때문에 대동사 자, is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가서요. 두 번째 문장 가서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전부 다 침묵은 좋은 것이다. 침묵은 금이다. 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침묵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주제는 바로
침묵은 금이다. 따라서 플러스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침묵에 대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3번으로 가서요. 자, 3번 보시면 자, 주어가 speakers from these cultures. 자, 이러한 문화에서의 화자들은 자, use often some moments of silence. 자, 이런 침묵의 순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지금 수식어가 나와 있고, 동사 부분이 자, use often 인데요. 마사라 선생님, 이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동사 앞 또는 조동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빈도부사의 위치가 일반 동사 앞인지 뒤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상에는 차이가 없고요. 4번 넘어가서요. 자, 해석을 해보면 자, in cultures that prize silence. 좋은 상황에서 자, responding too quickly before speakers have finished their turns. 자, 너무 빨리 대답하는 것. 자, 이 스피커 화자가 그들의 차례를 끝마치고 난 후, 나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너무 빨리 응답하는 것은 자, 여겨집니다. 해석되어집니다. 자, having devoted inadequate. 부정적인 얘기죠.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인데 지금 보면 해석 자체가 침묵은 화자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침묵을 주는 게 지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면 의미가 안 맞습니다. 화자가 그의 차례가 끝마치고 나기 전에가 아니라 해석상 말이 끝나고 난 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상으로 자, 애프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자, 뒤에 마찬가지 앞에는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before 하기 전이고 여기는 후가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3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렬 구조 문제였습니다. 자, rather than 앞 뒤에 자, rely라고 하면은 would benefit 동사 원형으로 돼서 benefit 하고 병렬이 되는데, 지금 여기 해석을 해보면 아는 것 그리고 의존하는 것 이렇게 병렬 rather than 사이로 병렬되어 있어서 from 다음에 knowing 동명사 1과 relying 동명사 2로 바꾸겠습니다. 된 다음에 병렬 구조 rely가 아닌 동명사 relying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2번. 자, 마찬가지로 된 다음에 it does. 자, 대동사인데요. 자, 여기는 뒤에 그것이 온전히 안전한 것보다이기 때문에 safe. 여기처럼 형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 does로 받는 것이 아니고 비동사 it is safe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된 다음에 대동사 does가 아닌 뒤에 safe인 비동사 보호가 오기 때문에 is로 받는 게 맞습니다. 3번이요. 자, 주어가 speakers이고 중간에 수식어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부분인데요. 자, use often. 자, 우리 아까 마사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또는 비동사 조동사 뒤이기 때문에 자, use often이 아닌 종종 사용한다 할 때 often use가 되어야 합니다. 4번이요. 자, 침묵에 대해서 긍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 차례가 끝마친 다음에, 전이 아닌 다음에 기다려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여기 before가 아닌 의미상으로 after가 맞습니다. 자, 제가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출제율하고 난이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렬 구조인데요. 자, 고2, 고1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이고, 병렬 구조 해석상 지금 아는 것, 의존하는 것, 잡아서 해석까지 마무리하는 부분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 해석까지 같이 봐야 돼서요. 다소 높다고 보고요. 자, 2번 대동사입니다. 높습니다. 난이도는 문장 구조랑 해석까지 같이 봐야 돼서 앞에 나오는 구조와 어떻게 대꾸가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고1 과정에서 출제율은 다소 낮다고 보고요.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낮다고 보겠습니다. 4번이요. 4번은 문장 전체 주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맥락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말이 끝마치고 난 다음, 그리고 여기서는 제공하는 것은 그 전에,
자, 이렇게 앞뒤 시간 관계까지 같이 봐야 돼서 다소 학생들이 풀기에, 고1 학생들이 풀기에도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4점이고요. 난이도가 2등급 학생들에게도 다소 어려웠다고 보고요. 자, 출제 빈도도 굉장히 좋은 문제로 봅니다. 사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고2, 고1, 2등급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자, 병렬 구조는 학생들 잘 봐야 되고, 상관적 수사까지 같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상관적 수사까지 같이 묶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줘야 합니다. 까지 추가해줘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대동사 부분인데요. 대동사, 대부정사까지 같이 엮어서 설명을 추가로 학생들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 이 부분인데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부분은 수일치인데 중간에 수식어가 끼어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들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반드시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서 주어랑 동사랑 일치시켜주는 부분 같이 좀 점검을 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정연아 선생님, 해보시죠. 답의 단서를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의 단서를 이제 잘 잡아주신 것 같고 그 목소리도 되게 크게 잘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병렬이 되는 부분이 좀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답의 단서 잘 짚어주시고. 박성배 부팀장이 이런 문제를 받고 앞에 나와 설명할 때 본인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쯤에 느끼는 그 어떤 본인만의 감정이 있을 텐데 어때요? 요즘은 저런 문제를 받으면 스스로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지금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강평할 때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고 원장님 오지랖도 많이 듣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르쳐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인트가 좀 잡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강사평가 문제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출제 포인트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 실제로 제가 해보면 고1, 고2, 고3 이렇게 내신에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주로 이렇게 올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문제 보는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학과 영어과 그 선생님들에 대한 강평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지식인에서 올라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서 응용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지식인의 목동권에서 올라오는 이 수학, 영어, 국어 문제들을 응용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기부를 하면서 뭔가 뭐 감을 못 잡는다든가 지식 기부를 하는데 왜 할까요? 다 이게 좀 이런 강사 평가에 응용된 문제들은 거의 거기서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자, 우리 박성배 부팀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또 판서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거의 3색, 4색 백목을 다 쓰고 있잖아요. 왜? 이제 저런 게 여유거든요. 여유야. 이건 이렇게 표시해서 뭔가 강도를 좀 높여주겠다. 또 어렵다, 쉽다의 난이도를 이렇게 표기해주겠다. 본인의 의사가 이렇게 표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해주는 그 조언들이 거의 맞아. 왜? 본인은 좀 고1을 강의하지만은 고3 선생님들한테 나서서 그 조언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예리하고 그런 게 그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경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 주제를 보면 일단 첫 문장에서 일단 주제문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매우 신중하지 않는다면 we doom each other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선입견,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한 선입견에 기반한 이미지들의 끝까지 고수하고 그러한 것들을 홀딩함으로써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과 결과를 좀 잡아보면은 무관심에 기반한 어떤 우리의 선입견, 본인의 생각, 편견 따위가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공동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조금만 내용을 더 보시면 이와 같은 선입견이 어떠한 단어로 또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느냐, 어토너미로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의 어떤 자율성, 자율권을 실행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fall into the tyranny of defining other people as we would like them to be,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한 방식으로 타인을 규정짓는 그런 횡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he inattention is the opposite of this inattention.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가 정반대가 곧 사랑이고 관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상호 간의 어떠한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제를 다시 얘기하자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관심을 통해서 이러함으로 이제 관심을 통해서,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통해서 좀 조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체크 포인트 잠깐 잡아보면, 1번에는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가 잘 쓰였고요. 그리고 doom이라는 타동사로 쓰이는 이 동사, 일반적으로는 BPP로서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we doom each other 이라고 해서 타동사의 형태를 잘 띄었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수일치 부분에서도 적절한 이제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mselves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무관심, 그로 인한 편견, 그로 인해서 또 파멸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themselves인지 ourselves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the shutters of our mind.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카메라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의 셔터가 flips,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그래서 open and shut, 이제 열고 닫기를 하는데,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어떤 선입견에 기반을 해서 flip and shut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셔틀스가 시각적으로 봐도 s가 붙어 있는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에 집중을 해서 flips와 clicks인지 아니면 클릭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실험에 대한 글인데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그들이 실제로 negative thought, 어떤 무언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걱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부정적인 염려, 그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이득이 되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 집단이 이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집단 중에서 절반은 reflect on, 곰곰이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다가올 테스트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자기네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실험의 주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participant들은 여기서 보시면 proofreading exercise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을 뭔가 집중시킬 만한 무언가를 이제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B번에서는 뭔가 난제에 있어서 도전 과제에 앞서서 실제로 그 과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불안이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실상 불안 해소에 효과가 있다.
있다는 지문이고요. 3번에서 이제 이어 동사로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라는 뜻인데, 뭔가 해결해내다, 알아내다. 여기서 지금 out이 사실 부사이고 앞에 있는 이것이 이제 타동사라서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 부사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figure out 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시면요. The result of this experiment suggests, 이 연구조사의 결과가 보여주기로는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앞서서 말한 이제 실제로 뭔가 실전의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걱정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뭔가 불안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go라는 어떤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 뒤에 이렇게 wrongly라는 부사가 나와 있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해석은 뭐 바뀌기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지만 어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go wrongly 대신에 go wrong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1번에서 themselves를 ourselves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themselves로 한다면 이제 해석 자체가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themselves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미상 어법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의미상 themselves를 쓰면 사실상 반대이기 때문에 ourselves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단순한 스위치 문제였고요. 그래서 shutters라는 주어 자리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flips and clicks, 이것을 flip and click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 동사를 묻는 문제였고요. 대명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figure out this가 위치를 요 사이에 두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4번에 go wrongly. 그래서 일단 형태상으로도 사실 ly가 붙어 있고 부사임이 시각적으로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wrongly가 아니라 wrong으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정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사실 이제 뭐 독해를 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런 대명사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대명사가 나올 경우에 이제 가능성이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them이나 themselves,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대명사 그 자체를 써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them을 써야 하는가 혹은 it이나 다른 어떠한 단수명사로 써야 하는가, 혹은 them이 아닌 어떠한 which나 다른 관계대명사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점에서 우리 대명사를 반드시 나오면 대명사는 좀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을지라도 해석을 했을 때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동사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동사 플러스 부사 내지는 뭐 간혹가다 전치사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대명사의 위치는 반드시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율 난이도 얘기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 한 5에 3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법, 요즘 뭐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좀 비교적 해석을 정확히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명사를 물어봄으로써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많이 묻고 있고요. 난이도 역시 뭐 3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출제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치는 주어 동사를 따지는 것 가장 문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높고 난이도는 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동사의 어떤 대명사로서의 목적어의 위치를 묻는 경우 출제율 고학년으로 갈수록은 낮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역시 한 3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형식 동사의 보어로서의 형용사를 알고 있느냐, 역시 출제율 3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한 2.5 정도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속도 빠르시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빠르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잘하는 학생들 수업 들을 때 정신 놓으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좀 긴장감 있는 강의 좋았고요. 근데 다만, 오늘 약간 텐션이 좀 낮으신 것 같은, 이렇게 좀 강약 조절이 오늘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워낙에 완벽하게 강의를 잘하고 있고, 또 체크포인트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정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중2, 중3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중2, 중3 8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지문이고 그냥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셜리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주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생겨 신이 난 셜리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way home, Shirley noticed a truck parked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집에 오는 길에 셜리가 그 집 건너편 앞에 트럭이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New neighbors. 이건 셜리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이웃이로구나. Shirley was glad to know about them. 새로운 이웃이구나. 셜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as dead to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면 되지가 않고요. 죽을 지경이었다. 너무 알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진수사에 한 번 더 뭐뭐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가 be 어떤 형태로 바꿔주면 그런 뜻이 될까요? 수거가? be dying to. 예, be dying to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was dead to를 was dying to로 한번 체크포인트를 잡도록 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께 셜리가 알고 있는 게 있냐 물어보니까 너의 또래 같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 그래서 포크를 거의 떨어뜨릴 뻔한 그 정도로 놀라고 좋아서 그런 내용이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체크포인트 잡을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and they become best friends. 이제 could가 뭐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병렬 구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훈희 선생님, 여기서 이게 could에 같이 걸려서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한 다음에 they become best friends가 되었는데 이거 한번 해석을 그대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대로. 그녀하고 새로운 그 소녀는 네. 학교도 같이 갈 수 있었고 함께 놀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베프가 된다. 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could는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미래적으로, 과거지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병렬 구조로 봐서 could에 go가 걸려있고, 동사 원형인, 그 다음에 play가 걸려있고, become이 걸려야 되는데, 요 갑자기 주어, she and the new girl이라는 그거를 임신되면서 받은 they가 들어감으로써 시제도 망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ey를, 이 주어를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로봇팔 이식에 대한 그런 글인데요. 주제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지문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로봇팔 기술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3번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데니시맨, 덴마크 남자죠. 한 덴마크 남자, named 데니스 소렌슨. 데니스 소렌슨이라는 이름의 덴마크 남자가 lost his left hand, 그의 왼손을 잃었습니다. In a fireworks accident, 불꽃축제 사고에서 그의 왼쪽 발을 잃었는데요. When he is in 20s, 그가 20대였을 때 이렇게 돼서 신보람 선생님, 예, 이 전체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글이기도 하고 이 전체 문장의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이죠. 그래서 이 앞에는 과거에 일어난 20대에 일어난 일에서 그의 팔을 잃었다. lost가 잘 써져 있는데요. 20대에 일어난 일인데 is가 써져 있어서 이 시제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과거로 고치는 것으로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was in his 20. 이렇게 시제로, 시제 문제로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9년 뒤인 2014년에 실베스트로 미세라라는 박사가 감각을 느끼면서 로봇팔을 이 사람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놀랍게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First Successful Robotic Hand of its kind, 그 종류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The sensory feedback was incredible. 그 촉감이, 돌아온 촉감이 굉장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이 사고를 당한 소렌슨이 얘기를 하죠. I could feel things that I hadn't been able to feel in over 9 years. 9년 동안에 느낄 수 없던 감각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실험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글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4번 문제를 보고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렌슨 not only recognized that he was holding something, but he was able to describe their shape and texture. 자, 여기서 소렌슨이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가 무언가를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was able to, 그것들의 모양과 촉감을 묘사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로봇팔로 인해서 감각을 되찾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위혜지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something이라는 부정대명사가 보통 단수 취급하나요? 복수 취급하나요? 예, 단수 취급하죠. something이나 somebody가 단수 취급이 되는데, 뒤에 이것을 받는 요 격이 there이라고 해버리면 그것들이, something이 단수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there를 it라는 단수 소유격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 잡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웃이로구나. 셜리는 그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was dead to를 was dying to로 뭐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라는 수거로 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was dead to를 was dying to. 2번 문제. 자, 이 병렬 구조의 문제이죠. 이 could라는 것의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주어를 넣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해석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they를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they become으로 해서 병렬 구조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단순한 시제 문제였습니다. 시제 문제나 수일치 문제는 이제 굉장히 영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과거로 돼야 되는데 is가 지금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is를 was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대명사인 something이나 somebody가 복수 취급이 아닌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복수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수 취급한다고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그러므로 이걸 받을 때 이거 there이랑 그들의가 아니라 it랑 그것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율과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수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출제도 이 뭐뭐에서 죽을 징후에 대한 잘 되는 것으로 종종 나오는 것으로 보여서요. 출제율 3.5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는 많이 나오는 만큼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2.5 정도로 설정하고, 단순한 수거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2번 문제는 병렬 구조 문제인데요. 이것도 병렬 구조나 이런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율은 4 정도로 잡도록 하고,
헷갈렸습니다. 이게 삭제를 잘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이걸 삭제시킬 생각을 못해서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단순 삭제 문제여서 난이도는 3 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출제율, 시제 문제는 매우 잘 되나 어려운 복잡한 시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이도는 2.5 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4번 문제, something이나 somebody 같은 부정대명사가 단수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일단 출제율은 3.5 정도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 또한 알고 있으면 쉽지만 아니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로서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지역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강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를 2문항을 지금 받았고요. 일단 2 문제를 제가 풀어본 결과 지금 고3, 고2 지금 2등급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금 보이고 있는 고3 응용어법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먼저 한 후 주제문을 찾고 동글뱅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에서 끊으면 일단 by ing 구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당신은 prepare for the most likely few scenarios에서 끊습니다. 약간의 여기서 관사가 없는 fe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부정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시나리오를 few 거의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o that은 부사 접속사로서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 are happening. 그것들이 happening, 발생하는 동안 어떤 상황들을 figure out, 바로 해결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거의 없도록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문장을 보면 여기에서 맨 끝에 보면 자, should lock the box. 일단은 그 박스는 바로 위에 언급되어진 뭐냐면 밑에 언급되어 있네요. 바로 your thinking, 당신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고를 일단은 사고 안을 두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ironically하게 although 비록 it limits your thinking, 당신의 사고가 바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당신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든대요. 그것은 또한 당신이 한 발자국 더 유지하게 하는데 어떻게 유지하게 하냐면 바로 현실에 더 바짝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 전체는요. 일단 제가 주제문을 잡았는데요.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면 오히려 스마트해진다는 바로 어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동글뱅이 1번에 해당하는 그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문맥상 제가 해석했을 때 다들 느꼈다시피 이 few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량 형용사인 바로 키포인트는 few와 fe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hat's becau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that's because는 핵심어를 that's because랑 that's why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that's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그 원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at's why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유형의 핵심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갔을 때
일단 주제문 같은 경우, 일단 주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는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pose로 시작하는 것은 일단 예시를 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굉장히 very 바쁠 거야. 프로젝트를 일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그리고 당신은 뭐 런치를 사러 갈 시간도 없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쁘기 때문에 당신은 런치를 사러 갈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베스트 친구가 나타나서 바로 바쁠 때 바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감사하기 쉽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a stranger, 낯선 사람이 샌드위치를 갖고 오면 당연히 우리는 won't appreciate, 감사함을 못 느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예시의 중요한 바로 차이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바로 신뢰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그 친구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낯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당신의 친구보다 더 많은 신뢰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을 못 느낀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신뢰 정도인데 바로 아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그 다음에 낯선 사람에 따라서 신뢰 정도가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법상 문제는 지금 3번 보면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예시를 들고 대절에 동사가 RBG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RBG at, 즉 전치사 at의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즉 제 키포인트는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e, busy, at, working이 나오고요. 근데 이것을 be, busy, ing로 한번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you would likely think, 당신은 바로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quotation mark이 이렇게 있는 문장에 바로 question mark이 있죠. 그래서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고 낯선이에게 아마 생각이 드는 걸 거예요. 그리고 what do you know? 여기서 what절이 온다는 얘기는 즉 여기서는 그 what절은 불안정 문장을 갖죠. 그런데 what do you know? know라는 타동사에 또 what이라는 불안정 문장을 갖는 바로 의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샌드위치, 내가 먹기를 좋아하는 샌드위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았느냐 했을 때 저는 일단 의문사의 문맥상 바로 what이 들어가야 되는지 how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아까 수량형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문맥상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일단 다음에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예상을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약간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수량형용사 few는 준부정어로서 거의 무엇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약간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라는 바로 a few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that's becau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that's because가 나오면 여기 원인이 나와야 되고 이 글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해석상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능적인 그러한 고정은 안 두고 바로 curse, 저주가 아니래요. 즉 일상생활 고정, 즉 우리가
바로 expecting, 기대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오히려 안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로 모든 당신의 의견이나 어떤 의견들이나 옵션, 선택들이나 possibilities, 바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할 시도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바로 that's because를 that's why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여기에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재 선생님. 네, 지금 동명사의 관용 표현 중에서 BBG, ING는 어떤 뜻으로 쓰이죠? 동명사 하느라고 바쁘다 라고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상,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일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의미상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are busy 킹을 얘를 빼고 BBG, ING 동명사 하느라고 바쁘다 라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에서 지금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지금 목적과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무엇인지 이 what 자체가 지금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what보다는 how로 어떻게 알았어?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그 형용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진 않지만 2등급 이상 친구들이라면 일단은 눈치를 어느 정도 챘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5에 3을 잡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2등급 아이들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3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의 2등급 이상 친구들이라면 그 문맥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3으로 잡지만 난이도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동명사의 관용, 그러니까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서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출제율은 3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2.5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문자도 문맥상 완벽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일 때 what을 써야 되는지, how를 써야 되는지, that을 써야 되는지 의문사를 찾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해석을 정확하게 문맥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출제율도 3이지만 난이도도 3으로 잡고요. 그러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문맥상 의미, 그러니까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되려면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어장을 많이 돌려서 독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3등급 이하 친구들에게는 단어증을 추천하면서 독해를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2번, 4번 같은 문제들도 2등급 이상이 아니라 3등급 이하 친구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하는 사항은 처음 강평이신데도 체크포인트 부분이라든지 이제 왜 이게 체크포인트를 잡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제 먼저 고3 지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께 좀 여쭤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3학년 지문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 위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출제율과 난이도 같은 경우에서는 3점이 조금 줄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골고루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전치사 at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이 전치사 at 뒤에 동명사 ing 형태가 나오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난이도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높여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자, 국어 선생님 어디 있어요? 김원범 선생님. 자, 우리 오지영 선생이 강의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 이혜지 선생이 추임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추임새인가? 어? 군말? 근데 이 말을 대형 1번, 대문자 1번에서 9번을 일단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대문자 2번에서 11번을 지금 일단을 했어요. 그래서 21번 정도, 20번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그래서 내 기회가, 아니, 일단은이 무슨 의미로 쓰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그것은. 그렇죠. 습관인데, 그 본인이 그 일단원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안 들고 일단원만 들어오면 계속. 일단원. 그러듯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집중해주고, 우리 오지영 선생이 오늘 첫 강평에 임했는데, 정말로 잘했어요. 원장이 좀 걱정했거든. 내가 걱정했는데, 너무 잘했어. 응? 잘했는데 앞으로 지적받은 그런 내용들만 좀 고치고 참고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그 강평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지적한 내용들을 곱씹어 보고 다음 강평 때는 그걸 비켜가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현옥입니다. 고2,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뇌에서의 모든 그 뉴런이 보는 것은 그때 그 뇌에서 어떤 뉴런이 모두 보인다라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여기서 텔이 이제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 같고요. 그러한 변화가 외부적인 어떤 그 방해 요인 혹은 뇌의 지속적인 자기 스스로의 어떤 활동, 자기가 구성한 활동,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분할 도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역접을 보면은 그 어떤 어떤 반응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반응이 구성되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을 아는 거 없이 그 어떤 코레스폰드 반응을 어떤 설립한다,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비유적으로 맨시의 월스 단어를 갖다가 캐시의 월스 요 두 단어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우리들이 그 단어 두 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단어를 정의를 하고 나서야 거기에 딸려오는, 거기에 상응되는 그 월스를, 단어를 또 다른 방식으로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문장을 보면 비슷하게도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그 지각을 할 수 있는 그 뉴런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를 잡아보면 뇌에서 이제 감당이 되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체크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오지영 선생님께서 혹시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어떤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in the brain ever C까지가 주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한번 봤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리셋이야. 그래서 몇몇의 변화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 어디에서냐면 in the firing patterns of its peers.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동행의 그러한 무언가 불꽃이 확 튀는 그런 둘이 만났으니까 피어스가 둘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오르는 그런 패턴에서 무언가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하고 있고, 일단 어떤
전에 뇌 속에서 전에 봤다라는 그러한 어떤 뉴런들을 이미 그 안에서 어떤 위로가 그러니까 짝이 만나서 무언가가 어떤 패턴화해서 무언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뇌의 그 신경 자체가 그러니까 봤다라는 것, 포테이션 마크에 있는 C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미 인지되었던 그런, 그러니까 뇌가 이미 한번 인지되었던 것들을 그 약간의 변화들이 무언가 또 짝을 이뤄서 만나서 무언가가 발생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여기서 이제 시제를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올이 3을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대상이 아니라 올에는 뉴런스가 이제 주어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했을 때 이제 올이 여기서 이제 대명사로 쓰인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제 뒤에 나오는 뉴런을 꾸며주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이제 시제나 스위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자체를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래서 시제 일치 부분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한 언어에 대한 단어를 정의를 하고 나서야 그에 상응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또 다른 방식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only가 나왔는데 only 뒤에 after 이제 시간 접속사가 나오면서 after 뒤에 이제 문장까지가 여기서 어디서 끝나냐면은 네 여기서 랭귀지에서 끝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도치 일어난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04년에 그 독일의 연구조사자의 한 팀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복잡한 과정을 사용하면서 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도록 가르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연구조사자 사람들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100번 정도 그 문제를 연습해봐라 라고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100번 정도 연습을 해봐라 라고 시킨 상황이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100번 정도 연습을 하게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려 보냈습니다. 12시간 후에 다시 오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12시간 뒤에 오니까 그럼 200번 정도 더 연습해봐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다음에 더 많이 연습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 연구조사자들의 사람들의 상당수들이 뭐를 발견했냐면 많이 연습을 하고 오라라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 연구조사자들이 그 여기서 what절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was가 동사하고 비동사 대 제절이 나온 이제 보호로 나온 형태인데 그 연구조사자들이 참여자들한테 말해주지 않은 것은 뭐냐면 훨씬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은 채 사람 참여자들한테 몇백 번 더 연습하고 와라, 더 연습하고 오라라고 해서 보내놓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치를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그 어떤 굉장한 차이가 보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굉장한 차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그 연구조사 기간, 그 세션 기간 동안에 잠에 청한 참여자들은 2배 반 정도 그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그 문제를 깨어있는 사람들, 그 세션 기간 동안에 잠을 청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록 그 사람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한날에 우리가 획득한 지식이라는 거는 가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재구성이 된다. 우리가 이제 잠을 청했을 때 그런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뭔가 잠을 청했을 때 더 나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미치더라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를 하면은 잠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형태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이고 이 명사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사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1번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를 시켜서 여기서 올드의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주어가 뉴런 단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동사 C를 sis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시켜서 sis로 고치고, 이번 문장은 여기서는 이제 only after 뒤에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서 we can을 도치를 시켜서 can w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서 complicating이라는 분사가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인데 이제 명사 꾸며줌을 받는 이제 명사 측면에서 복잡해진 문제라고 해석이 되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complicating이 아니라 complicat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배수사를 써서 2배 반 정도 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likely 앞에 more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 및 난이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관계사가 이제 생략된 상태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고 그 안에서 이제 스위치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5에서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 3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도치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내신이던 모의고사든 거기서 꼭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출제율 4 정도 잡고 난이도 3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분사 파트는 이제 본동사랑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학생들이 잘 헷갈려하는 영역이고 또 출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출제율도 마찬가지로 4 정도로 잡고 난이도 2.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배수사 표현을 써서 2배 반 정도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출제율 3 정도 잡고 난이도 3.5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오늘은 목소리가 좀 작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좀 약간 긴장하셨는지 오늘 좀 약간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사평가에 올라오는 문제들이 그 문제들의 분명히 뭔가가 선생님이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안에 이건 간과하지 말고 꼭 체킹해봐라 그런 의미로 출제자가 출제를 하는 거니까 본인들의 강의뿐만이 아니고 영어과 선생님 전체가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면 이 문제의 지적들에 대해서 다음 후반 주자로 올라오는 선생님들은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신경을 쓰면서 강평에 임해보세요. 정윤호 선생님, 응?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내려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지혜 강사입니다. 제가 맡은 지문은 고2 응용어법, 고1 응용어법인데요. 고2, 고1 둘 다 2등급 이상 대상 학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A 지문입니다. 네, A 지문에서는 보통 이거 다 모의고사 지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however이나 but, beside 뒤에 주제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문 한번 살펴보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존하는 것은 오직 조금의 다양한 작물들, 변형된 작물들에 의존하는 것은 can live, 인류를 둔대요. 어떻게? 취약하게, starvation, 농작물에 그 다음에 있는 것, 농작물을 이제 손실. 만약에 그 추수가 is destroyed,
파괴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먼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이게 감자 역병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시 대기근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아이리시 사람들이 우유와 감자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영양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아이리시 사람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감자만 지금 주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옥수수랑 밀도 삼았는데 걔네들은 다 이제 옥수수랑 밀을 다 영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다 보냈기 때문에 감자에밖에 의존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자 대기근에서 감자가 역병이 들었을 때 아이리시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30%가 죽었을 만큼 되게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다양한 종들을 변형시켜서 인류를 조금 더 이제 장수할 수 있게, 더 이제 취약할 수 없게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1번에 관한 질문은, 주제는 농작물에 관한 대한 변형은 필수적이다. 네, 체크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인간의 혁신은 농업에서 has unlocked, 이게 unlocked가 이제 잠그다잖아요. 근데 unlocked가 풀다예요. on이 들어가서. 그래서 가능하게 했다, 실현시켰다라는 의미로 의역하겠습니다. 변형을 in apples, 사과에서, 튤립에서, 그리고 포테이토에서. 근데 이거는 never would be realized, 실현되지 않았대요.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어디서? 몸을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인 reproductive, 그 자연적인 그 사이클에서, 재생산 사이클에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인간은 실현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모디피케이션에 지금 주격으로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디피케이션이 변형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변형은 realize, 실현시킬 수 있다 이거니까 would be인이 아닐까 해서 수동이랑 능동으로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would be, 그래서 이제 이거 be realized가 수동으로 잘 쓰였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had unlocked가 지금 주절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had been으로 고치겠습니다. CJ입니다. CJ. 박순무 팀장님, 네, 이거 조동사 위치 괜찮은 걸로 보이시는지. 주절의 시제하고 대기와 종속절의 시제하고 일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지, 과거에 일어났다면 조동사 have pp가 돼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지금 has unlocked니까 실현되어 있는 주절의 시제가 have pp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거 that would have been realized로 고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씨드를 심는 것은, 모든 종류의 그런 씨앗을 심는 것은 심지어 그들이 당장에는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고 수익이 없을지라도 can ensure, 보장할 수 있대요. The longevity, 장수를, those plants, 이러한 식물들의 장수를 for 다가올 제너레이션, 시대의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시대의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쓰임이 이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왔네요. 그리고 여기에 형용사가 왔어요. 근데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맞게 온 것 같고, 형용사도 제대로 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치사도 올바르게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정문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2번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beside 뒤에 나와 있는데요. beside 뒤.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far away things, even 멀리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마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마저도 are the after images. 이거는 잔상이래요. the past, 과거의 잔상이래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 시간 time lag, 시간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사의 시간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눈에 이제 빛이 이렇게 오는 그 reflection, 반사의 시간 지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장상을 본다 이거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래서 주제는 멀리 있는 것이던
가까이 있는 것이던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잔상이다. 주제 이렇게 잡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몇몇의 스타는 이미 long dead, 이미 오래전에 죽었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여전히 볼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에 traveled, 여행된 빛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된이 아니라 여행하는 빛 때문에, 아직도 걔네들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빛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잔상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의 체크포인트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래서 지금 트래블들을 트래블링으로 바꾸겠습니다. 2번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2번 체크포인트 보면은 뭐뭐를 제외하고 멀리 있는 것들 제외하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물체조차 우리 주위에 있는 are the after images 다 잔상이래요. of the past, 과거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전히 지체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해석을 했죠. 신보람 선생님,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는데요. to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쓰일 수 있죠? 좋아요? 네. for 명사나 아니면 of 명사. 네, for 명사는 어떨 때 쓰이죠? 앞에 명사가 있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그냥 일반 형용사일 때고 of가 쓰일 때는 그 형용사가 그 의미상 주어의 특성이나 이 성격 그런 거 나타낼 때. 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of 명사 소유격이 나왔는데요. to 부정사의 주어일 때는 to 부정사가 주어를 가질 때는 of 소유격일 때는 이제 주절에 그 앞절에 그 주어랑 다를 때, 그리고 for 소유격일 때는 앞절에 주어가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이나 아니면 감정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of reflection이,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to 부정사의 주어. 그래서 of the reflection을 for the reflection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 동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시제 문제였고요. never would realized를 앞에 시제에 맞춰가지고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와 우리가 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have been pp를 쓰겠습니다. 2번은 가산명사로서 all kinds가 아니라 all kinds로 고치겠습니다. all 다음에 복수명사 쓰는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번 이거 지금 능동이랑 수동에 관한 건데요. traveled를 traveling으로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설명은 수동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된진 당한, 그리고 능동일 때는 뭐뭐 하는. 4번은 of reflection을 of the reflection을 for the reflection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지금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데요. to 부정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 소유격 명사 자는 앞에 사람의 감정, 성질을 나타낼 때 씁니다. for 소유격 명사는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주어가 다를 때 쓰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3등급, 2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to 부정사의 특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되게 알면 편한데요. 1번 부사의 수식을 갖는다. 2번 시제. 3번 가주어를 가질 수 있다. 4번 형식을 갖는다입니다. 형식을 갖는다입니다. 출제율과 그 다음에 난이도 설정하겠습니다. 앞에 시제 맞추는 거는 출제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5분의 4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앞에만 잘 본다면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의 3.5 주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복수 명사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5분의 4.5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가산 명사가 오는 거는 조금 당연한 거라서 5분의 3.5 드리겠습니다.
3번 우리 능동수동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5분에 4.5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능동수동은 사실 해석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5분에 4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금 투부정사의 주어를 물었는데요. 이거 투부정사 특징도 알고 투부정사는 되게 많은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다양한 문장에 다양한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4.5, 5분의 4.5 드리겠고 난이도도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4.5, 5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평이신데 처음보다는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고2, 고1 모두 2등급 이상인데 조금만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맷인데 포맷 부분은 좀 공부를 우리 학원 포맷에 맞게 좀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문제를 풀이하셨는데 풀이하실 때 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것도 그렇고 3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법 용어 부분인데 아까 전에 좀 헷갈렸던 부분이 그 부정사에 그냥 주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문법 용어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뒤에 저기 흰색으로 쓰신 부분 보시면 소유격 명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오브 플러스 목적격, 포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정확한 문법 용어를 써주시면 훨씬 더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지현 선생의 선배 선생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음 달 강평 때 또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그걸 준비해서 오세요. 자, 처음에 비해서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위예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네, 학생들은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사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출제율은 높지 않지만 높지 않은 대신에 이제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위예지 선생 그 강의를 여러분들 들었는데 우선은 여러분 들으면서 목소리가 살아있잖아요. 목소리가 톡톡톡 튀기면서 목소리가 들어오고 판사하는 거, 설명하는 속도. 그래서 이런 강의가 사실은 이렇게 영어도 살아나야 된다. 자, 수고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김원선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80점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현욱 선생님, 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일반 동사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헤어프 뒤에 분사가 쓰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는 분사역 동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빌딩의 형태를 좀 다시 보셔야 돼요. 강평 처음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셨고 강평하는 내용들을 그 유튜브 상에서 봐요. 우리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본인이 지적받은 내용을 다음 달에 또다시 지적하지 않게끔 준비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